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옥천군이의 8월 뉴스 시작합니다. (8월 12일) 지역사회 통합 돌봄 지원 체계 구축 방안을 위한 관련 부서 토론회가 진행됐습니다. 이날 자리에는 행정복지국과 주민복지과를 비롯해 보건소와 읍면사무소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해 토론과 질의응답을 이어갔습니다. 주민복지과는 돌봄 통합지원 기본 계획으로 내년 재택의료센터를 설립해 의료기관 이용이 어려운 대상자에게 방문진료와 방문간호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복지과 내 통합 돌봄 업무 전담팀을 구성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택의료센터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2억 2,200만 원으로 추산됐습니다. 이어 옥천군 보건소는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 AI, IoT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 치매관리 사업 등의 서비스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추가로 집중 관리 대상자가 선정될 경우 정기적인 방문을 통해 집중적으로 관리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안내면 맞춤형 복지팀은 기존 희망복지팀의 통합 사례 관리와 주민복지과의 통합 돌봄 사업이 어떻게 조정돼 추진될지 질문했습니다. 또한 청산면 맞춤형 복지팀은 복지팀 인력이 부족한 상황을 언급하며 향후 추가 인력 배치 계획을 물었습니다. 주민복지과는 행정과의 건의에 조직 개편에 참고할 예정이고 추가 인력 배치와 관련해서는 읍에 2명, 각 면에 1명씩 기준 인건비를 책정해달라 요구한 상황이라고 답했습니다. 옥천군위에는 내년 3월 시행을 앞둔 통합 돌봄 정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집행부와의 긴밀한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청산, 청성, 안내, 안남 등 고령 인구 비중이 절반을 넘는 지역 현실에 맞춘 옥천군에 부합하는 조례와 복지 시스템 구축 필요성을 짚었습니다. 8월 19일 정례 의원 간담회가 진행됐습니다. 옥천군 안건으로 옥천 다목적 체육센터 건립사업 계속비 변경안, 옥천 군민도서관 재정비 사업 실시 설계 용역 완료 보고, 옥천군 조직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민간 위탁 발굴 용역 중간 보고 등 15건을 협의했습니다. 체육사업소는 다목적 체육센터 신축 설계 변경 및 추가 공사 반영에 따라 공사비가 6억 증액되면서 당초 사업비 182억 원에서 189억 원으로 계속비 변경을 제안했습니다. 행복교육과는 리모델링 중인 군민도서관 지하 1층과 지상 4층을 개방한 열람 공간으로 재조성하고 러닝 커뮤니티 라운지, 그룹 스터디실, 주민의 서재, 북카페도 함께 설계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옥천군위에는 예산에 관한 투명한 산출비 근거 마련, 도서관의 차별성 부여, 민간 위탁 시 주민 체감 정도 검토 등을 주문했습니다. 추복성 의장은 다목적 체육센터 건립과 관련해 큰 사업을 추진하는 도중 책임자인 팀장이 2달간 공석이었다며 사업이 지연되면서 예산이 낭비됐다고 지적했고, 아울러 산출 근거를 기초로 차질 없이 운영 계획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송윤섭 의원은 읍내 중심으로 일상적인 모임과 동아리 활동이 만들어지고 있어 도서관 특성에 맞으면서도 용도에 맞는 공간으로 운영이 돼야 한다며 편의시설을 들여 여유 공간을 향유하는 공간으로 전환됐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조규룡 의원이 맨발 걷기 활성화 사업을 추가한 옥천군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제안했습니다. 조례안에 따르면 군수는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해 맨발 걷기 길 조성,
맨발 걷기에 필요한 세족대 등 시설의 설치 보수 등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8월 20일 초중고 배구 활성화 간담회가 진행됐습니다. 간담회에서는 관내 초중고 배구 관계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습니다. 배구 관계자들은 시설 낙후, 대회 출전비 부담, 배구 전문 지도자 부족 등을 토로했습니다. 삼양초 이수영 감독은 체육관이 2008년 이후로 손보지 않아 낙후됐다며 선수 휴게 공간과 공기청정기조차 없어 기본적인 환경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고, 옥천중 이혜원 감독은 교육 경비와 교육청 지침이 달라 정산에 어려움이 많다며 실제 필요한 장비와 시설 공사 지원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배구 전공 지도자가 없어 전문 육성이 어렵다며 체육회 소속 전문 지도자 파견이 필요하다고 건의했습니다. 이에 행복교육관은 교육 경비는 보편적 교육 복지 차원에서 편성되기 때문에 단일 종목에 집중하기는 어렵지만 교육청 집행 기준과의 간극은 검토하겠다고 밝혔고, 체육사업소는 전문 지도자는 체육회와 협의의 지원이 가능할 것이라며 체육회 소유 차량 지원도 계획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옥천군위에는 지원부서에 교육경비 증액 검토, 고향사랑 기부금을 통한 옥천 배구 활성화 방안 모색, 체육진흥기금 상향 조정 등을 주문했습니다. 추복성 의장은 초중고 배구부가 있는 지역은 군 단위에선 옥천군이 유일하고 그 명맥도 이어오고 있다며 4개 부서가 각 부서에 맞는 지원책을 검토해 옥천군 배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말했습니다. 8월 21일 옥천군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 연구용역 중간 보고회가 진행됐습니다. 보고회에는 주민복지와 보건소 등 소관 부서와 옥천 성모병원, 옥천군 노인복지관,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등 통합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기관들도 함께 참여했습니다. 옥천 성모병원은 퇴원 후 2-3일 내 재입원이 많다며 방문 의료 서비스를 통해 입원 일수를 줄이고 경제적 부담을 낮출 수 있다고 강조했고, 용역사 거름은 지역 유일 공공의료자원인 보건소와 재택의료센터가 협업해 공공민간의료가 결합된 통합관리 시스템을 갖출 것을 제안했습니다. 선진 사례를 보면 진천구는 민간병원 중심, 의성구는 보건소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며 옥천군도 협업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옥천군위에는 옥천 성모병원 등 기관 참여를 통한 재택의료센터 설치 모델을 반기면서 통합돌봄 시행을 위해 부족한 의료진과 필요한 예산 인력 보강 계획을 최종 보고서에 반영하고 민관 협력을 강화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조규룡 의원은 통합돌봄을 완성하려면 부족한 의료진을 채워나가는 작업도 병행돼야 한다며 정부에서 권장하는 통합돌봄 사업들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예산과 인력은 얼마나 보강돼야 하는지 최종 보고서에 담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병우 대표의원은 통합돌봄이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으로 완성되기 위해선 민관 주체 간의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8월 28일 옥천군 조례입법평가 연구용역 중간보고회가 진행됐습니다. 이번 평가는 시행 중인 조례들이 본래의 입법 목적을 얼마나 달성하고 있는지, 또 합법성과 합리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필요한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용역을 맡은 한국산업관계연구원은 평가 대상 103건의 조례 가운데 48건이 정비가 필요하다고 보고했습니다.
옥천군의회는 현실과 맞지 않는 정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지역 여건을 충분히 반영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송윤섭 의원은 조례상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지역 여건이 제대로 고려되고 있는지 집행부에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분명히 필요해서 만든 조례임에도 불구하고 실효성이 떨어진 원인이 파악되지 않은 채 폐지 권고가 내려진 경우가 있었다며 실효성을 검토하는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박정욱 의원은 작은 학교 지원 조례와 마을 교육 공동체 활성화 조례는 목적 자체가 다르다며 각각의 취지에 맞게 실효성 있는 조례로 구체화해야 한다고 짚었습니다. 아울러 실효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관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집행부와 의회가 각각 주체가 될 때 평가 관점의 차별성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끝으로 군의회는 조례 입법 평가와 관련해 조율 절차를 한 차례 더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고, 한국산업관계연구원은 제시된 의견을 평가 과정에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의회 8월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의 전세림, 수어통역의 옥천군 수어통역센터 이광열이었습니다.